이슬람 국가 IS가 미국과 프랑스의 지하철을 겨냥한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상록화원 회원들이 뉴욕시 공안국을 상대로 불만을 제기하며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건강보험거래소에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하는 뉴저지주 보험사가 두 곳 더 늘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카운티 지역의 한인 주택 압류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교내 반입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슬람 국가 극단주의자 간의 대립으로 미국 내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슬람 국가 IS가 미국과 프랑스의 지하철을 겨냥한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하이데르 아라바디 이라크 신임 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생포된 IS 요원들이 이라크 정보기관에 이와 같은 테러 계획을 털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라바디 총리는 미국과 프랑스 등 IS에 합류한 서방 외국인 요원들이 테러를 감행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테러 공격이 임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며 테러 음모를 분쇄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케이틀린 헤이든 대변인은 그런 테러 계획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라크 측과 관련 정보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정상화됐던 상록화원이 회원들의 불만 제기로 또다시 삐걱대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과 운영권을 두고 마찰을 빚었던 회원들이 공원국을 상대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록화원 한인 회원들은 어제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대뉴욕지구 한인 상록회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상록화원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정상화 추진위는 화원을 관리 감독하는 공원국 산하 그린썸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가 8만 달러에 달하는데 그동안 한 차례도 회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화원 관리에 투명성을 꼬집었습니다. 또 공원 관리인들이 한인 회원들에게 영어를 못한다며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와 관리인들과 한인 회원들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8만 불이라는 돈을 좀 넘게 거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들한테 보여준 내역서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게. 예. 정상화 추진위는 상록화원 운영위원회 불공정한 운영 방식을 고발하고 감사를 공식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피터구 뉴욕 시의원 사무실에 발송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상화 추진위는 오는 27일 토요일 상록화원 앞에서 공원국을 상대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도 벌일 계획입니다. 보험 출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고 어디다가 썼는지 모든 회원들이 그거 다 알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에 대해서 지금 피켓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상록화원은 상록회가 공원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해 30년 동안 사용해오다 지난 2012년 경작물을 불법 판매하고 타민족 주민들의 경작을 제한한다는 이유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운영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운영권이 상록회에서 공원국 산하 그린썸으로 넘어간 후에도 화원 운영 관리로 인한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어 공원국에 시급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인 노인들을 위한 좋은 학교가 새로운 학교장을 맞이했습니다. 원종환 전 교장은 13년 만에 교장직을 떠나면서 뒤를 잇는 장양 신임 교장을 계속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팰리세이즈 팍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회관. 그동안 좋은 학교 교장으로 봉사해온 원종환 교장이 13년 만에 교장직을 떠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원종환 교장은 그동안 좋은 학교를 창립하고 운영하면서 좋은 일이 많았지만 힘든 일 역시 많았다고 밝히며 아쉽지만 이제는 새 교장이 잘 운영하리라 믿고 뒤에서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학교가 그간에 어려운 때도 많았고 아주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만 역벽을 걸어 나오고 그래서 긴 터널을 마치 빠져나온 것 같은 이런 소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취임한 장량 신임교장은 코넬 대학교를 졸업 후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 LG화학연구소에서 기술고문으로 10년을 역임하는 등 눈에 띄는 이력이 많아 좋은 학교 학생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원 선생님께서 이 학교를 잘 이끌어 오셨는데 이거를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이끌어 나갈 생각을 하니까 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열심히 원 선생님의 레거시를 이어받아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취임식을 가진 이후 유강훈 뉴저지 한인회장과 장량 신임교장은 원종환 전 교장과 반계옥 좋은학교 학생회장에게 각각 공로장과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원종환 전 교장은 퇴임 후 좋은학교 상임고문을 맡아 학교 운영에 계속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뉴저지 리치필드 타운 주최로 주민 건강검진 행사가 열립니다. 타운 내 40여 명의 전문의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검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정보도 제공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1번째 맞는 리치필드 주민 건강검진 행사는 리치필드 타운 내 각 분야 전문의와 간호사들이 혈압과 비만도, 치과 검사는 물론 시력, 청력, 피부암 예방 검사 등을 무료 실시합니다. 혈액 검사와 전립선암 검사 등도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는 독감과 폐렴 백신 접종도 실시합니다. 독감 백신은 $20, 폐렴 백신 접종은 $60이며 메디케어 플랜 B를 가지고 있거나 연수입 $2만 이하의 가정이면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질병 예방과 관련한 설명회 및 정부에서 시행하는 오바마 케어 정보 등 다양한 건강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전통춤 시연 및 태권도 시범, 경품 추첨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곁들여집니다. Well, the goal of any health fair is to educate the community about health issues through 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of any health problems and issues. Korean cultural organizations and performances that will be there as well, from taekwondo to traditional dances. 네, 트랜스레터에서 네임택 같은 걸 하려고 하니까 그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한국말을 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사람 보시고 가서 물어보실 수 있으시게 하려고 제가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치필드 주민 건강검진 행사는 이번 주 토요일 뉴저지 리치필드 커뮤니티 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치러지며 건강보험 유무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타운은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을 위해 통역 서비스도 실시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연방정부 건강보험거래소에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하는 뉴저지주 보험사가 2곳 더 늘었습니다. 가입자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보험료 인상도 억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온라인 건보거래소에 플랜을 제공하는 뉴저지 보험사는 기존 호라이즌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아메리헬스, 헬스 리퍼블릭 등 3곳에서 2곳이 더 늘어나 총 5개사가 됐습니다. 2015년부터 새로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하버드대 경영대학의 벤처캐피탈로 창업된 오스카보험과 옥스포드 헬스 플랜을 산하에 두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입니다. 오스카보험은 지난해 10월부터 뉴욕에서 플랜을 제공해왔으며 이번에 뉴저지로 그 활동 지역을 넓혔습니다. 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뉴저지에서만 이미 17만 5천 명의 오프라인 가입자를 두고 있는 미국 최대 보험사 중 하나입니다. 플랜 제공보험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도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보고서에서 각 주내 온라인 건보거래소 참여보험사가 한 곳 늘어날 때마다 보험료가 평균 4% 하락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마감된 올해 오바마 케어의 뉴저지 가입자는 총 16만 1,775명이며 이들 가운데 84%가 월 $148에서 $465의 정부 보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기준 730만 명으로 집계된 오바마 케어 가입자를 내년에는 1,30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뉴저지 주택 압류가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카운티 지역의 한인 주택 압류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셰리프극에 따르면 23일 기준 주택 압류로 인해 경매 매물로 나온 557채 주택 가운데 총 79채가 한인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별로는 팰리세이즈 파크이 12채, 포트리가 10채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업계 측은 예전에는 주택을 지키기 위해 모기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소유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90일 이상 모기지 장기 연체로 압류 통보를 받더라도 경매가 진행돼 실제 주택 퇴거까지는 보통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뉴저지 지역 언론 스타레저는 지난 8월에만 뉴저지주에서 압류되거나 90일 이상 장기 체납한 주택의 수가 4,500가구에 달한다며 지난해와 비교해 115%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매 매물 수도 71% 늘어 2010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정 수입이 있다면 많은 경우가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며 주택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택 압류 신청 이후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교내 반입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장이 휴대전화 반입 금지 법안을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23일 교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규정을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시장 선거를 앞두고 드블라지오 시장은 전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재임 기간 중 도입된 휴대전화 반입 금지 규정의 철폐를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휴대전화 소지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통학하는 동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하교시까지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뿐만 아니라 정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에서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지 않는 이상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방에 휴대전화를 넣어두었다가 방과 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 2011년 뉴욕타임즈 조사에 따르면 뉴욕 시내 공립학교 가운데 규정이 엄격히 지켜지는 곳은 금속 탐지기를 통해 휴대전화가 적발될 수 있는 범죄 다발 지역 학교들 뿐으로 전체의 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재 규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모든 학교에서 일관되게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아시안의 대학 진학률이 전체 인종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전체 대학 등록생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의 학교 등록생 현황 집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시안의 26.6%는 2년제 대학에, 49.7%는 4년제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전체 아시안 졸업생 가운데 76%가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취업을 선택한 졸업생은 4%, 취업과 대학을 모두 포기한 경우는 14.7%였습니다. 성별로는 아시안 남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74.8%로 아시안 남녀 전체 평균보다 낮았지만 타인종 남학생보다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특히 아시안 여학생은 5명 중 4명꼴인 79.2%가 2년제나 4년제 대학에 진학해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 전체적으로는 대학 등록생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46만 3천 명 줄었고 지난해에 이어 2년간 총 93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4년제 등록생은 지난해보다 1% 감소했지만 2년제 등록생은 10%나 줄어들었습니다. 미 대학생 인구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200만 명이 늘었고 2006년부터 11년까지는 무려 320만 명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연속 대학 등록생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특히 25세 이상의 대학생이 줄어든 것은 취업한 성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징후로 여겨져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